그냥 가요? 그냥 치면 돼요? 유튜브 치려면요 그냥 자연건강 치면 제가 나와요. 자연건강이요? 오늘은 이게 지금 뭐 여러분이 드신 게 파고지에 파고지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 파고지. 보골치 뭐예요? 보골지하고 파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요 맛이 어때요? 그리고 특유의 한약 냄새가 나죠. 네. 그 특유의 한약 냄새는 이거를 술에다가 재웠어. 술에다가 재웠다는 말은 술에다가 법제를 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옛날에 어디에다가 법제를 했는가 하면 애기 오줌에다 했어. 2살 이하짜리 애기 오줌에다가 이 파고지 열매를, 개한풀 열매를 따가지고 애기 오줌, 여기 오줌을 부어서 하룻밤을 재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소금을 살짝 넣어서 전염을 넣어서 볶아. 물이 있는 채로 볶으면 엄청나게 약효가 좋아져.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고추가 써버려. 왜 웃어요? 진짜라니까? 저희 나오네. 성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당군 신화의 야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이 곰하고 호랑이를 불러서 아들, 딸을 만들어서 후세를 양성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 호랑이라는 놈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쑥 먹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곰이 마늘 먹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 여자가 됐을까요? 남자가 됐을까요? 여자가 됐어. 그래갖고 하느님 한웅 당군을 가서 그 아들을 보내서 네가 가서 아기를 만들어 온 게 너무 힘이 약해서 아기를 못 만드는 거야. 엄마는 여자는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보골질환, 하골질환 약초를 내려줬어. 그러면 저 나무가 씨앗지면서 까맣게 익으면 그거를 따서 볶아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아기를 만들 거다. 그리고 그 아기는 대한민국 시조인 당군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거를 볶아 먹고는 고추도 안 쓰던 이 아저씨가 고추가 써서 곰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았어. 그게 당군 왕국이에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아기를 하나 갖는 거야.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계곡장에 가서 이 개한풀을 뜯어먹고 열매를 뜯어먹고 볶아먹고는 아기를 낳거든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저기 경상북도 경남도에서 지리산 있는 데서 서울까지 과거시험을 보러 오려면 한 달이 걸렸어. 거의 45일 걸렸어. 너무 모르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개나리보찜에 싸줬어. 그 중에 하나가 파고지야.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참깨. 두 번째가 뭔지예요? 참기름. 그 다음에 3번째가 뭔지 알아요? 연잎밥. 그걸 했어. 그리고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이 파고지를 볶아서 개나리 보침에 넣어줬어. 그래서 이 성기가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뭘 먹는가 하면 연잎밥을 먹어. 연잎밥은 연잎이나 연잎차를 끓여서 밥을 하면요 길게는 한 자켓이 밥이 쉬지 않아. 길게는 2주는 그냥 아예 안 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잎 하나하나에 밥을 한 끼씩 싸서 밥을 해가지고 하나 갖고 하루 먹는 거야.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먹어. 그럼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주막집 밥 사 먹기도 힘들고 또 산도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배고플 때 뭘 먹으면 참기름을 숟가락에다가 이런 숟가락에다 한 숟가락 먹으면요 그 이틀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열량이 발생해요. 참기름. 그러다가 저 입이 너무 심심하면 참깨를 깨물어. 침하고 섞어서. 그러면 3박 4일을 한 입 깨물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몸에 좋아.
그런데 여기 뭐래요? 신장기랑 성기능과 양기가 좀 부족해져서 오래 걷다 보니까 근력하고 그 근력 힘줄이 좀 약해졌어. 그럴 때 뭐를 먹어? 파고지를 먹어. 이거를 이렇게 잡숴서 이거를 씹어 먹어. 그러면 힘이 세져. 그리고 양기가 공급돼서 더 잘 부르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거를 어떨 때 좀 힘이 빠져서 좀 많이 먹으면 전밤에 잠을 못 자. 자꾸 여자가 생각나. 그래갖고 이 선비가 밤에 오줌을 샀는데 사정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갔던 그 책이 과거 시험 문책 이만큼 뚜껑이 다 빵꾸가 나버렸어. 얼마나 샀던지. 그래서 파고지라고 이름을 지었어. 책이 빵꾸가 나버렸어. 책에다가. 그래서 자기 책이 오줌을 쌌더니 사정을 했더니 책에 구멍이 날 정도로 세졌다 해서 파고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내가 파고지라고 이름 지은 건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동의보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내가 만든 내용일 때는 뻥이지요. 내가 만들었지 그 말 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할 때는 책에 동의보감이 그대로 있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고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파고지 이전의 이름은 원래는 뭐 보골지야. 골수를 신장 콩팥을 골수를 보호한다. 더 힘있게 한대. 보골지. 뼈골지. 그러면 수수께끼 뼈 속에는 피가 있다 없다? 없어. 있다. 그럼 뼈는 크고 성장하고 자라고 썩고 쇠퇴하고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럼 뼈 속에 피는 흐른다 안 한다? 흐른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피는 뼈 속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뼈 속에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수라 그랬어요. 근데 피는 지금은 어디서 만든다고 말할까요? 대장, 소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모든 거를 이 내가 말을 해서 시켜서 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내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현대의학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아니라 대장이 생각해서 보내주면 이 애는 전달하는 일. 재밌죠, 그죠? 그래서 대장이 나쁘면 소장이 나쁘면 모든 인간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돼. 소화기관이. 암이 걸린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는 소화를 못 시켜서 죽고 영양분 흡수를 못 해서 죽어. 아무리 말기암이 걸려도 영양분 흡수를 소화기관이 하면요, 그 사람은 살아가. 계속 살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아. 근데 지금은 이게 들판에 있으면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채취를 하고 털어 가버리든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해와. 이거를 전량 거의 수입을 해와. 해오는데 그러면 중국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해오는데 중국 가고 우리 가고 크게 약효의 차이가 별로 없어.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디 나라에 가도 잘할 수 있는 풀이고 잘할 수 약초라 그렇대. 예를 들어서 민들레라는 게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민들레가 있어. 있어요. 베트남 북극에 가도 있고 남극에 가도 있고 열대 지방에 가도 있고 온대 기후에 가도 있고 온대 해양성 기후에도 가도 있고 다 있어. 그 다음에 엉겅퀴라고 건강 먹어봤죠? 이것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약초가 있어.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에 있던 엉겅퀴가 미국 가니까 있어. 독일 가도 있어. 프랑스 가도 있어. 그러니까 이 파고지도 그런 약 중에 하나야. 대체적으로 그런 약초는요, 엄청나게 약효가 좋은 것들이야.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자기 힘을 발휘해.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어디 가든 자기 힘을 발휘하고 힘을 내는 사람을 전천후라 그러잖아요. 예. 비가 와도 자기 힘을 하는 거. 지금 비 와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눈이 와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느 장소에 가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약초 중에 하나가 보골지. 오늘 잘 배워놓으셨다가
나중에 지금 50살 넘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항상 차로 끓여 먹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두 개씩 그냥 끓여 먹으면 내가 줄게. 깨같은 진짜 좋은 근데 거예요. 괜찮은데 선생님? 근데 어떤 그 약 냄새가 좀 강하잖아, 한약 냄새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니 괜찮아. 이거 되게 좋은 약초예요. 열매예요. 그럼 국가 역사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잖아. 이거를 애기 오줌에다가 담궈놨다가 애기 오줌 없으면 애기를 하나 만들어. 뭐 그거 어렵나요? 여자잖아. 애기 꼴 있으니 꼴을 저녁에 만들어. 그래갖고 내년에 낳아가지고 오줌 넣으면 다 받으셔. 왜요? 하나 만들어줄까 애기? 그게 안 되면 하나 넣었다고 만들어가지고. 그거야.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말고. 되게 야한 소리 되게 저러신다. 그러면 애기를 못 만들면 오줌에 하기 싫으면 소금물에 담궈. 천일염에는 오래 담그지 마. 한 2~3시간만 담궈. 오래 담궈도 괜찮은데 물 빠질까. 오래 담그면 얘가 막 천일염 여기 있는 거를 빼내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고 작업을 해 막. 그래서 좀 안 좋아. 그 소금이 하는 작용 알죠? 삼투압 작용 뭐 이런 거를 막 해. 그러니까 너무 오래 담그지 마. 2~3시간 정도면 좋아. 제가 해보니까. 소금에 담갔다가 그 소금 담겼을 때 담고 나서 물을 빼고 소금기가 있는 상태에서 볶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노랑노랑 톡톡 튈 정도로 약간 향기 직전까지 볶아. 그리고 그거를 차로 끓여 먹어. 우리같이. 그래서 지금 모골지, 파고지 이 비싼 차를 안 드셔보신 분 있죠? 없죠? 다 드셔봤잖아 오늘. 평생 처음 드셔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먹을만 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를 생을 이렇게 먹으면 입맛 없고 밥맛 없을 때 먹으면요 밥맛도 들어와. 근데 네, 씁쓸하니까 그 쓴맛 때문에. 한 번에 이게- 얼마큼 먹어요? 2개씩 먹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으셔. 능력 많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신부전증이나 신장암이나 콩팥에 아주 콩팥이 너무 안 좋아 있는 상황의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오히려 독이 돼. 부서가는 사람. 투석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내가 콩팥이 너무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데 콩팥이 가장 좋은 약을 먹으면요 이놈이 가서 더 세 이놈보다 몸을 죽여버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사람들 중에 장어를 엄청 풍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영양가가 엄청난 고단백질이야. 우리 여기 김누구 선생님이 나한테 장어 액기스를 이만큼 한 병을 갖다 줬어. 나 무서워 사이트 못 먹고 있어. 냉장고 넣어놨어. 그놈 먹어갖고 그놈이 내 속에 있는 대장을 보다 이겨버릴까봐. 조금씩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요 기회가 되면 여름 강의할 때 장어를 먹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절대로 한 마리 이상 먹지 말는 거예요. 한 마리도 많아요. 반마리면 돼. 반마리 하나가 충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고 돈 많다고 장어를 2마리씩 시켜서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배탈 나오죠. 대장이 놀래가 막 쓸어내리죠. 거기다가 밖에 지나오니까 맛있는 백도 복숭아가 있어. 그래서 하나를 딱 사 먹어. 다음날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 요단강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짱하고 복숭아하고는 상극이야. 상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살아야 돼. 그럼 어디 가서 말해도 똑똑하다 그럴 거 아니야. 약 본처 공부 좀 했나봐 너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거 배우는 파고지는 누구하고 차이가 안 좋은가 하면 감초라는 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감초하고 상호약이야. 주로 감초. 약방에 감초할 때 감초. 이거를 차를 끓일 때 어떤 사람은 감초를 넣어야 약효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감초 넣지 마라 그래요. 둘이 서로 싸워. 어떨 때는 파고지에다 감초를 넣으면 파고지 약효가 더 좋아져서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잘못 온도 변화나 환기만 되면 거꾸로 쳐버려요. 그래서 감초는 넣지 마라. 감초는 상극이라고. 저는 감초가 파고지한테 최고의 적분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학책을 찾아봐도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나올 거예요. 서로 상호약이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관계다.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셔. 이거 차 끓일 때 감초를 넣지 마라. 단맛을 좀 가미하고 싶으면 대추를 넣어요. 대추. 아시겠죠? 대추를. 그러면 더 단맛이 그립다 그러면 벌꿀을, 토종꿀을 넣어. 꿀을 좀 넣어서 타서 마시죠. 그러면 기력이 회복되고 원기가 회복되고 좋아. 그러면 선생님 나 당뇨 있는데요. 꿀 자꾸 먹으면 큰일이잖아요. 큰일 아니에요. 꿀은 당뇨하고 별 차이 없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꿀은 이미 벌이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제2의 영양으로 탄생시켜서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 몸에 좋지 나쁘지 않아. 나는 당뇨 있는 사람 보고 꿀을 먹으라 보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요. 당이 떨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거야. 당이 계속 떨어지는데 당을 먹어줘야 되는데 당이 떨어지는데 당을 안 먹어. 떨어져 그래. 죽으려면 무슨 짓을 먹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특히 사무실에 있다가 누가 당이 있는 사람이 오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10,000원을 뺏어. 내가 딱 가서 그 당을 먹어야 될 사람, 당뇨 있는데 심한 사람은 무조건 10,000원을 뺏어요. 왜 뺐었냐고 물에 무조건 10,000원 주라 그러면 좋은다? 자기도 모르게 준다? 오줌을 딱 넣어버린다? 그리고 사탕을 한 봉지 넣고 생강 소금 사탕을 하나. 생강을 고아서 달여서 엿을 만든 거. 천일을 넣어서 그거를 한 공기를 딱 줘. 그리고 당이 떨어지고 힘이 그것도 없고.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여기 아차산에 누가 그것만 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잘 알지는 못해. 백화점에 팔아요. 예, 그거 전국적으로 요즘 엄청 미터져요. 고급 식당이가 막 먹는 데가 없어. 인사동 강남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 있는 사람은 그런 사탕을 사 먹으라 그러지. 일반 이런 거 설탕 사탕 먹지 말고 생강을 오래 고아서